예, 오늘 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좀 쳤을 것 같은 홍예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이틀째입니다. 아, 네. 예, 아, 왜 소개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그 느낌이 그래서. 아, 예. 네. 아, 네. 저만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다른 데 관심이 그럼요. 있을 수도. 네. 예,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할 때 함부로 시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제성을 가진 사업이다라는 걸 미리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거치는데요. 네. 총 사업비 500억 원, 그리고 국비 300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사업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무려 24조 1천억 원 규모, 23개 지역 사업이 조사에서 면제를 받았는데요. 주로 면제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의 사업이나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의 철도 건설이나 청주에서 세종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같은 교통망 연결, 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입니다. 토건 사업이죠. 예.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시작되면 내수 촉진과 더불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반면 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으로 환경 파괴랑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잘 또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또 단독 보도입니까?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예. 네, 어제였죠. 홍보브로커 박수환의 문자 메시지 3만 건을 분석했더니 네.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의 유력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를 부적절하게 인사청탁한 정황이 있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후속 소식입니다. 2016년 검찰은 로비스트 박수환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압수수색했더니 그곳에서 이제 뭐 수십 개의 에르메스, 네. 샤넬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명품 가방들이 우르르 나온 겁니다. 네. 대체 홍보브로커의 집에서 왜 이렇게 많은 명품이 쏟아져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했는데요. 네. 박수환의 문자 속에 이 명품들의 사용처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입수한 문자죠? 그렇습니다. 예. 문자를 한번 보실까요? 예. 2014년 9월 박수환은 강경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로비에 맡겨두었으니 색상이나 사이즈를 교환하려면 신세계 본점 에르메스 매장에서 2주일 내에 교환해야 한다는 문자입니다. 그러자 강경희 당시 부장은 허걱, 우리 사이에 뭔 이런 거한 선물이라며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카프 하나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따뜻합니까? 그게 좀 비싼 스카프여가지고 저는 따뜻한지는 아직 예.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가 많네요. 2주일 이내에 교환을 해야 되는군요. 이런 거를.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 해명이 있습니까? 네, 해명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뉴스타파가 들어봤습니다. 네. 뉴스타파 취재진이 들어봤는데 당시에 2개를 받았는데 1개는 돌려줬고 1개는 이제 송영 주필 사건이 터진 이후에 회사에다 보고를 했다. 근데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대목이라고 한다면 달게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또 받겠다 그랬습니까? 비판을 받겠다는 거죠? 대외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면 예. 비판을 받겠다. 예,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뭐 판단은 네. 이런 선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홍보 브로커가 네. 조선일보 간부에게 이런 선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 현직에 있는 기자입니까? 조선일보 현직 기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 현직 기자들이시고요. 아마 다음 문자를 보면 예. 왜 이런 선물을 하는지 아마 추론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4년 2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던 조선일보 문화부장 박원주 씨는 브로커 박수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2006년 아무개 사장님의 전별금 이후 이런 게 처음입니다. 너무 큰 배려에 쨈매 무섭습니다라고요. 네. 문자를 받은 박수환이 아이고 별 말씀을요라고 답하자 박은주 당시 조선일보 문화부장은 두고두고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네. 예. 박은주 문화부장 글은 저도 잘 읽었는데 그랬군요. 아시는 알겠습니다. 사이이신가요? 글을 읽었죠. 네. 많이 쓰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하고 비슷한 패턴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예. 문자가 오간 지 1년 뒤에 브로커 박수환이 이메일을 올렸다는 문자를 보내자 박은주 부장이 기사가 나오면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라고 답하면서 어떤 기사의 게재를 약속하고요. 예. 실제로 기사가 나오자 링크를 전달합니다. 어허. 아무래도 박수환 고객사의 행사 소개를 부탁한 정황으로 보이는 문구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주면 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선물을 주면 네. 거기에 기사를 쓰고 네.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당연히 선물을 줬다고 바로 기사를 써주거나 그런 건 예. 아니겠죠. 너무 예. 이제 티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어떤 걸 부탁할 때 좀 거절하기가 아. 어려운 건 사실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정황인 건데 그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네, 저희가 또 해명을 뉴스타파 전별- 취재진이 네, 예. 전별금을 받았다는 건 여행 갈 때 돈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어딘가로 연수를 떠날 때 이제 좀 잘 가라고 주는 돈을 전별금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당사자는 근데 현금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전별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떠날 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는 아직 밝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그럼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네, 좀 일단은 해명을 계속 듣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앞으로 또 저희가 문자 메시지 속에는 기자들 말고도 더 큰 내용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내일 아마 보도가 될 텐데 기자 말고 좀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좀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이게 뉴스타파 단독인데 어쨌든 또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저한테 대해서 막 기사 또 이렇게 막 쓰고 이러면은 저는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김대동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예.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어제 너무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예,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운동에 늘 앞장서시고 기둥이 되셨던 분이시죠. 네.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젯밤 10시 40분쯤 향년 9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현재 빈소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14살이었던 1940년 일본군에 납치돼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셨는데요. 1992년 그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피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 여생을 바치셨죠. 고령의 나이에도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촉구하는 각종 집회에 늘 앞장서셨고 그러면서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며 동일본 대지진 소식에 성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좀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할머니는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네. 지금 화면에 소녀상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 짓는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오늘의 제목학원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가시는 길에 가셨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계속 가신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서요. 여러분들께서 한마디씩 할머니께 따뜻한 인사 전해주시면 유튜브, 페이스북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홍혜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